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우리 경제 뇌관으로 우려가 되어온 가계부채. 오늘 정부의 종합관리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대책들을 다 묻고 또 위험에 대한 경고음을 이번에는 더 크게 울렸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문제는 대책의 실효성일 겁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한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더니 국제 금값이 이제는 내리막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요. 금값은 유가, 설탕값 이런 다른 상품 가격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우리 경제에도 어떤 식으로든 변수가 되는데요. 금시장과 우리 경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방을 구하는 당신, 무작정 발품 팔다 얻은 무릎 통증, 허위 매물에 낚인 마음의 상처, 아이고, 직방으로 해결하십시오. 직방에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자. 방구하는 절대 공식 선직방 후 방문. 직방.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은경의 생생경제 베러 앤 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빠졌죠? 네, 오늘 장의 모습은 좀 좋지 못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18.89포인트, 0.91% 하락해서 2064.7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5.42포인트, 0.69% 하락해서 776.5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가 좀 거셌습니다. 외국인 투자들 코스피 시장에서는 3,768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 역시 종합적으로 277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이 4,230억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그나마 개인이 좀 시장을 버티는 주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비슷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33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네. 기관도 189억 원 매도 우위, 반면에 개인만 683억 원 정도 주식을 사면서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그리고 개인이 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에 버텨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개인만 사는 날은 꼭 빠지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네. 이 개인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의 집중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좀 지수 관련주를 많이 밀어내다 보니까 시장은 약하고요. 반면에 네. 개인 투자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뭐 이런 인식일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식을 사는 날에는 시장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은 별로 없어 보이는 데다가 오늘 금값이랑 뭐 유가랑 이런 거 많이 내린 것들이 시장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좀 많이 훼손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 역시 어제는 1% 내외의 약세를 보였는데요. 예. 원자재 가격 떨어지는 거는 성장률을 반영해서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담. 그리고 이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까 비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확실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머징 시장에 대한 관심이 함께 떨어진다. 이것이 외국인 투자들이 등을 돌리게 한 요인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특별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은 좀 조정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SO일은 좀 많이 올랐었던 것 같은데 유가 영향을 안 받은 건가요? 예,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연초부터는 유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원유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모양새가 좋았는데 반대로 유가가 좀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원유 가격에 연동되어 있는 종목들의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SO일은 1.16% 상승하긴 했지만 고점이 7만 원
초반이었던 거에 비하면 뭐 10% 넘게 빠졌으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안 좋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또 업종이나 종목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었나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약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눈에 띄는 업종이다라고 평가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은 한국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이 전력, 유틸리티 쪽이 가장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예. 잘 버텨낸 거는 원화가 약세이다 보니까 예. 이 수출에 주력되어 있는 섬유 의복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이 시장의 분위기는 뭐 조금 좀 위축되는 모습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한 가지 흥미로운 종목이라고 한다면 LG전자가 구글이 일정 부분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이 루머 때문에 장중 한때는 14% 이상 올랐지만 뭐 그런 것이 루머였다는데 그치면서 3% 오르는데 그쳐서 오늘 하루 뭐 가장 큰 변동폭을 보여준 대형주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증권가에 도는 그 정보지에서 굉장히 그 신뢰성 있어 보이는 그런 루머가 많이 돌았었거든요. 예, 뭐 주가는 반영했지만 예. 뭐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거는 뭐 일단 루머에 그치고 있다라고까지 기사가 나왔으니까요. 네. 한국전력은 왜 주가가 그랬던 건가요? 글쎄 한국전력은 뭐 이익 측면에서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전반 낮아지는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주가가 다시 조정권에 들어서는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좀 힘이 나는 증시 흐름이면 좋겠는데 오늘은 조금 그렇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불편한 하루였습니다. 불편했던 증세, 장세 잘 들려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름이라 역시 전력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해서 원전을 더 설립을 하는 걸로 전력 공급을 늘리려는 계획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전이라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참 논란의 여지는 계속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직 딱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원전을 대신해서 풍력이나 태양광을 한다고 그게 환경 파괴를 안 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비용도 되게 많이 들고요. 네. 예. 어쨌건 정부가 오늘 7차 전력 계획을 전력 수급 기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2029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예상지로 삼척하고 그 경북의 영덕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얘기가 됐던 곳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6차 전력 수급 계획이 2013년에 나왔었는데요. 2년 만에 이제 새롭게 원전을 짓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 거고요. 이번에 그 전력 수급 계획을 내놓은 거는 향후 15년간 2029년까지의 전력 수요 전망을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네. 2029년까지 연평균 2.1%씩 계속 전력 수요가 늘어나서 65만 6,883기가와트의 수요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규모가 3,456메가와트 규모의 설비가 필요한데요. 원전 2기를 지면 3,000메가와트 정도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2기가 필요하다는 게 오늘 전력수급 계획의 핵심?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전력을 공급하는 공급원으로 따지게 되면은요. 네네. 원전의 비중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늘어납니다. 2029년 기준으로 이 향후 계획으로 지금 제 비중을 발표를 했는데요. 2029년이 되면 석탄의 비중이 32.3%가 되고요. 원전은 28.2%, LNG는 24.8% 순이 됩니다. 2013년에 6차 계획을 냈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냈던 계획에서의 이 비중은 석탄이 지금보다는 2.4%포인트가 더 높았고요. 예, 7차 계획에서 2.4%포인트를 낮췄고 원전 비중은 0.8%포인트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이 후보지로 나온 곳
기업들은 또 다시 한번 또 몸살을 앓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사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전이 기본적으로는 깨끗한 것이긴 한데 이 방사능이 유출이 되면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낳기 때문에 네.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후 원전들도 좀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 참 계획에서 고리 1호기 원전은 영구 정지하는 것으로 네.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직접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나 봐요. 직접 거래도 있고요, 펀드를 펀드. 통한 거래도 있고요. 포함해서요. 네, 예. 이거는 오늘 발표된 거는 예탁결제원에서 해외 주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매매 건수를 지금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인지, 얼마의 규모로 투자됐는지 이런 숫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상반기에 해외 주식 거래 매매가 확인된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45,025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작년 동기하고 비교하면 약 23.3%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에 투자는 빈도가 많아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 다 아시다시피 국내 주식시장이 워낙 재미가 없으니까 예.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어디로들 많이 투자하나요? 비중을 살펴봤더니 홍콩이 33.1%로 가장 많았고요. 이게 아마 중국 펀드 드신 분들 여기에 투자되는 게 많아서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예. 중국은 홍콩하고 중국 본토를 또 나눠서 네.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홍콩이 말씀드린 것처럼 33.1%고요. 예. 그 다음이 미국으로 23%, 그 다음 3위가 중국 본토 11.7%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거의 45%에 육박하는 그런 비중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일본, 영국, 브라질 이런 순서였습니다. 일본에도 투자를 하긴 하네요. 일본이 아무래도 최근 경기도 좋아지고 예. 그러니까 일본 투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브라질은 아마도 채권 쪽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겠죠. 네. 이제 그 브릭스 중에서 러시아 이런 데는 보이지도 않는군요. 아마도 아직은 조금 멀리 느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비중, 러시아 정세가 또 워낙 급변하니까 네.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시장 같습니다. 중국 증시도 한동안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역시 좀 계란은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쪽으로 해외 투자도 많이 하시는 걸로. 과거 기억나시겠지만 자산운용사에서 내놨던 중국 관련 펀드가 아주 선풍의 인기를 끌었다가 네. 한순간에 이렇게 꼬꾸라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투자는 항상 결과가 좀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지 마시고 네. 아주 좀 신중하게 투자하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기능성 티셔츠, 이게 뭐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들인가 보죠? 그렇죠. TV 요새 보면 다 이거 입고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뛰는데 막 얼음이 얼고 막 이런 기능성 티셔츠. 너무 과장이 심하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성능이 가격하고 꼭 비례하진 않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흡한 속건, 그러니까 땀을 빨리 흡수를 해서 빨리 말려주기 때문에 시원하게 느껴진다, 이런 기능성 셔츠인데요.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잘 팔리는 10개 브랜드의 기능성 티셔츠를 조사를 했는데, 이 면 티셔츠하고 기능성 셔츠하고 비교를 했더니 모든 제품이 다 면 티셔츠보다는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중에 제일 우수했던 제품들이 르카프, 나이키, 데상트 이런 제품들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더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 비슷한 성능이었습니다. 가격은 2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브랜드 값일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 이런 가지가 들겠죠. 광고를 많이 하는 회사 제품이 좀 비싸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르카프 제품이 27,000원으로 가장 쌌고요. 나이키가 39,000원, 데상트가 59,000원. 거의 2배 차이가 그러네요. 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능이 없다라고 했으면은 뭔가 좀 꼬집을 수 있는데, 그래도 기능은 면 셔츠보다는 다들 좀 기능은 있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왔군요. 이 성능만 본다면 예. 이 브랜드 따지지 마시고 저렴한 것을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중에 한 가지 제품이 조금 문제가 돼서 걸렸는데요. 있었군요. 네, 예. 수소 이온 농도 지수라고 해서 이 티셔츠에서 묻어난 이 이온 물질이 조금 기준을 좀 넘어서는 게 있었습니다. 퓨마에서 나온 티셔츠가 이렇게
적발이 돼서 판매 중지와 리콜 조치를 당했는데요. 이 제품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제품들은 뭐 브랜드 따져서 가격 따져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백화점 요즘뿐만이 아니라 사실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네. 상시 세일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원래 가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세일을 네.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또 대규모 떨이 행사를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상반기 특히 지지난달에 이 메르스 사태로 좀 아주 위축이 됐던 그런 네.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지요. 휴가 시즌을 바로 앞두고 꽤 규모가 큰 할인 행사를 해서 혹시 좀 휴가에 앞두고 뭐 쇼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롯데백화점이 23일부터 26일까지 킨텍스에서 13,000제곱미터 약 4,000평 규모의 전시장을 빌려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는데요. 아, 백화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킨텍스를 빌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모나 이 면적이나 꽤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한번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세텍이라고 이 서울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했거든요. 그 당시에 비해서 규모를 4배 이상 늘렸고요. 참가하는 상품도 200억 원어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사가 좀 되나 보네요. 아무래도 할인율이 크니까 예. 뭐 관심들은 갈 것 같습니다. 뭐 유명 브랜드 제품 말고도 식음료, 식품도 있고요. 네. 가전제품이라든가 또 매트리스 같은 거 전시 제품 이런 것들은 할인 폭이 뭐 50에서 최대 80%까지 된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들은 명품 브랜드 세일을 좀 당초에는 8월 정도에 진행을 하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앞당겨서 이번 주부터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진작 마진율을 좀 낮춰서 소비자 가격을 내리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뭐 그런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싸게 내놨다가 할인을 해야 더 손님들을 끌 수 있는 네.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네. 이 루머로 끝나기는 했는데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게 바로 구글의 LG전자의 인수설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증권가에서 소문으로 구글이 LG전자 지분 34%를 블록딜로 인수를 한다. 이런 소문이 돌아서 장중에 15%까지 네. 주가가 올랐는데요. LG전자 측에서는 공식으로 부인했죠? 그런 일은 예. 없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숫자를 살펴보니까 그럴만한 게 대주주 지분이 34%고 외국인 지분이 21%, 국민연금 지분이 7%입니다. 예. 그러니까 34%를 샀다는 거는 대주주 지분을 다 샀거나 소액주주 지분 전량을 다 샀다라는 건데 소액주주들을 모을 수도 없을 테고 대주주들은 팔 생각이 없고 그냥 루머로 끝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언제나처럼 준비가 돼 있고요.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드리는 워터파크 티켓 2매도 보내드립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이 선물 받으실 대상이 되는데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요.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인경의 생생경제. 여러분, KT 금호 렌터카가 롯데 렌터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명했네요. 별명은 그대로입니다. 오, 별명이 뭔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오, 그렇군요. 대한민국 넘버원 렌터카, 이제 롯데 렌터카입니다. KT 금호 렌터카의 새 이름, 롯데 렌터카.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높게, 더 높게. 모두가 세상의 높이에 도전할 때. 높게, 더 높게. 한양은 행복의 높이에 도전합니다. 사람의 행복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은 없기에. 건설, 행복이 되다. 한양.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한 주간의 화제가 되는 IT 뉴스를 꼽아 살펴보는 스마트 IT 뉴스 시간입니다.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끌시끌한데요. 구글이 LG전자를 사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예. 네, LG전자 관계자 말로는 인수 타진을 받거나 한 적도 없고, 그 내용들을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오전에서 점심 넘어가던 사이에 그 증권과 정보지 그 찌라시라고 하죠. 예. 거기에 내용이 비교적 되게 상세하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35% 지분을 인수 이미 했다느니, 블록딜로 형태로 인수를 산다. 했다느니, 예. 나왔는데, 블록딜도 체결한 적이 없고, 아무튼 사실 무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것만 보시더라도 지금 특이하게 구글이 LG전자를 전체를 인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LG전자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 MC 사업부도 있고, 네. 또 세탁기나 또 냉장고를 만드는 HA 사업부도 있고, 예. 또 TV를 만드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이 전체를 다 살 필요도 없고, 아마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MC 사업부에 대한 얘기들이었을 거예요. 예. 만약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랬겠죠. 구글은 네, 그 제조 그렇죠. 부분을 살 가능성을 가지고 아마 시장에서 좀 만든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2011년에 구글이 이미 그 모토로라 그 모빌리티를 네. 샀다가 다시 매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 이미 돈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예. 근데 구글과 LG는 워낙 그 레퍼런스 폰이라는 안드로이드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 레퍼런스 폰을 만드는 관계가 워낙 타이트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루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재미있었던 건 왜 이 타이밍에 LG전자를 거론하는 것이냐. 바로 그 점이요. 예. 네, 그렇죠. 예, 그게 궁금해요. 네네. 삼성전자나 LG전자, LG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국내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업계에 되게 큰 이런 그 거인 그 업체들이 요새 실적이 굉장히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국내를 봐도 단말기통 그 유통 구조 개선법 단통법이라고 하죠. 단통법 상에서도 국내 판매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해외에서도 지금 애플이 워낙 펄펄 날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저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단통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단통법이 영향은 미쳤겠죠. 단통법이 왜냐하면 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단통법이 없던 시절에 뭐 제조사나 뭐 이런 유통사들이 풀 수 있는 돈을 뭐 자유자재로 풀어서 뭐 합법을 넘어서는 범위까지 풀어서 뭐 영원폰 뭐 땡 처리하는 뭐 시계 뭐 그런 것들을 뭐 많이 팔긴 했었어요. 근데 단통법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는 국내 상황이고, 근데 해외 상황을 더 보셔야 되는 이유는 삼성전자나 LG전자는 더 이상 국내 기업으로 볼 수가 없는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역시도 스마트폰 한 해 팔고 있는 스마트폰의 매출이나 이익 중에 약 80%에서 90%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좀 전 세계의 뭐 스마트폰 특히 값이 비싼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혁신에 약간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걸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LG전자는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 이게 뭐 구글이 사려고 일부러 내린 것이다, 이건 아닌 걸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만큼 스마트폰 사업부라든지 이런 핵심 사업부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네네. 화웨이나 샤오미 이런 데는 또 빨리 치고 나오고 애플도 펄펄 날고 이런 네네, 상황에서 글쎄요, 이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도 참 고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지금 일단 국내 시장을 조금 이야기를 먼저 풀어가 보면 지금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6 그리고 LG의 최신 스마트폰 G4 두 개 다 프리미엄 대표 모델들입니다. 가장 비싼 모델들이고, 그렇죠. 이 모델들이 과연 얼마나 팔렸느냐가 일단 되게 이걸 갖고도 일단 시끌시끌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얼마나 잘 팔렸느냐가 일단 시장 바로미터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4월 중순에 갤럭시 S6가 한국에 출시가 됐어요. 출시가 된 이후에 지금 보면 석 달이 좀 지났는데 지금 국내 판매량이 약 170만 대? 뭐 이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 G4 같은 경우에는 지금 G4는 4월 말에 나왔었거든요. 4월 말에 나왔었는데 지금 20일 정도, 7월 20일자 기준 정도로 30만 대 정도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는데 이게 정확한 발표치가 없어요. 발표치가 없다 보니까 어디서는 170만 대도 너무 많다. G4도 30만 대 너무 많다. 그러면 또 제조사에서는 아니다, 분명히 달성했다. 이렇게 약간 또 옥신각신을 하고 있어요.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최근에 단통법이 작년에 시행되고 나서 지금 시행 9개월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미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단말기 양이 반토막이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지금 개통되는 단말기 양이 한 3만 대 정도라고 해요. 신규 개통되는 양들이. 네, 그 기존에 비하면은 어떤 건가요? 기존에 비하면, 기존이 많이 갈 때는 하루에 10만 대, 예전 같은 경우면 갤럭시 S5나 갤럭시 S4 같은 이런 정말 시장에 기대를 받는 물건들이 쏟아질 때는 출시 초기에 개통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게 지금 이미 반토막, 어떤 사람들은 3분의 1토막이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 줄어든 상황에서 삼성전자에서는 그래도 갤럭시 S6가 하루에 10,000대 정도는 했다. 그러면 30% 정도가 이제 갤럭시 S6가 차지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단통법 때문에 때문이라고 하면 전체 판매량은 줄었지만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죠. 점유율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리고 LG 역시 단통법 이런 파고 속에서 이 점유율은 우리가 지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못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러면 이런 단통법이 시행이 되고 있을 때 소비자들은 이걸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과연 단통법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아마 체감하시겠지만 가격이 많이 이제 할인되는 폭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할인되는 폭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부담이 더 많아지니까. 그리고 또 이게 보조금이 언제는 또 얼마가 됐다가 또 몇 달 지나면 또 내려갔다가 이게 보조금 합법 범위 내에서도 출고가들이 되게 출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삼성이 갤럭시 S6 엣지라는 요새 최고 인기 모델인데 이 모델 가격을 10만 원을 내려버렸어요. 10만 원을 내리니까
이게 주말에 이게 보통 하루에 한 3,000대 정도가 팔렸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주말에 5,000대 정도가 팔렸나 봐요. 팔렸는데, 예. 네, 팔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5,000대 팔린 게 과연 많이 팔린 것이냐? 그래서 시장에서 약간 의구심을 제기한 거기 소비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10만 원 내리기 전에 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미. 네. 그분들이 다시 환불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보조금이라는 게 지금 단통법상에서 이통사나 제조사나 최소한의 부담금만을 가지고 이렇게 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조금이 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많이 헷갈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전에는 삼성이든 LG든 다들 고급 폰, 프리미엄 폰으로 승부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국내도 그렇고 해외는 더더욱 그런 것이 네네. 중저가 폰의 그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 업체들의 실적 구조는 질적으로 네네. 더 나빠지지 않을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지난 한 2주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되게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인 자료 결과 발표가 한 번 있었어요. 어떤 거죠? 미국의 시장 조사 기관에서 2015년 1분기에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수익, 그러니까 순이익을 어떤 업체가 가장 많이 가져갔느냐 네.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애플이 무려 92%를 갖고 갔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요? 이게 애플이 아시겠지만 시장 점유율이 10%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10%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 92%에 달하는 이익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네. 이게 어떤 시장에서나 가능한 얘기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명품 시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되게 하이엔드급의 가방 네. 이런 걸 파는 그런 곳들이 이 정도의 이익률을 내는데 이만큼 애플은 정말 큰 이익률을 내고 그 이익을 통해서 계속 혁신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그때 발표에 따르면 삼성의 이익을 가져가는 포션이 15%였었습니다. 너무 차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92대 15인데 더 재미있는 건 92와 15를 더하면 100%가 넘잖아요. 네. 그러면 7%가 벌써 이렇게 오버해서 이익이 발생한 건데 이건 뭐냐면 나머지 기업들은 이익을 내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볼 수 있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이끈다라고 하는 애플 같은 곳이 너무나 큰 비중의 이런 이익을 가져가 버리고 삼성전자나 LG전자들은 어떻게 보면 출하량이라는 베이스로 지금 크게 이제 돈을 벌었던 곳들이에요. 예를 들면 출하량은 이렇게 밀어내는 물량이라고 하죠. 공장에서 대리점으로 보내는 물량인데 실제로 이 물건들이 유통처에서 팔려야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이익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올 2분기에도 출하량 기준으로는 약 1억 대 가까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내보냈어요. 네. 내보냈지만 이익률은 전체적인 스마트폰 시장에서 10% 중반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애플은 아이폰 하나만 팔아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LG전자는 100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부터 10만 원대 저가폰까지 수십 개의 모델을 만들지만 거기에서 결국 마진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렇군요. 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애플이 중국에서 고전하다가 중국 시장에서 갑자기 좀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네. 또 우리의 페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이게 중국 시장을 삼성으로서는 애플에 뺏긴 게 되게 뼈아플 거예요. 네. 오늘 아침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애플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발표를 했었어요. 예. 실적이 물론 지난 올해 1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을 냈었기 때문에 또 중국에서 금색 아이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아이폰 6 판매량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발표된 자료를 보면 정말 순이익이 1년 새 3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중국에서의 판매도 승리를 하고 순이익 부분을 네네. 보면은 비교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위기감이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내 돈을 사수하라. 경제수사대.
네, 정말 눈 감으면 뭐 코를 베어가는 게 아니라 눈 뜨고도 베어가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금융사기 수법이 나날이 발전을 하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 피해 예방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제수사대 시간이고요. 오늘은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의 성수용 팀장님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놈 목소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긴 했어요. 네네. 예, 이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것들을 직접 들려주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코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좀 신고도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들어오나요? 예, 7월 13일 날 저희들이 21개 사기범 목소리를 공개를 했는데요. 예. 현재까지 국민들께서 한 200여 개를 추가로 신고해 주셨습니다. 오, 네. 예, 목소리 변조 작업을 거쳐가지고요. 조만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목소리 왜 변조해요? 그냥 내보내면 안 돼요? 아, 피해자 목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사기범 목소리는 그대로 내보내고요. 예. 피해자 목소리하고 개인정보 이런 거는 다 보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기범의 그 실제 목소리 들어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주로 이제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검찰은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을,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을 가장 많이 사칭하고 있는데요. 네. 종전에는 어눌한 조선족 말씨가 많았지만은요. 최근에는 정상적인 한국 사람 말씨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에서 아마 취업 등을 빌미로 데려가가지고요. 예. 중국이나 필리핀 등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또 정말 나쁜 게 취업 사기를 치면서 대포 통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보이스피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목소리 한번, 예. 저희가, 저희 PD가 열심히 편집을 했는데요. 한번 이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번 주 주말에 교육 일정을 잡아드릴 거고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정상 근무하시면 되시는 거죠. 그럼 거기 다시 회사 이름 좀 알려주세요. 네. 네이버나 다음에요. 검색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뭘 보내드리면 돼요? 일단은 본인께서 이력서 한 부를 직접 출력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네. 저희 쪽에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께서 서류 준비 다 되셨다고 하시면 제가 저희 보안팀에 연락을 해서요. 그쪽으로 직원분을 보내드리면 직원분 만나셔서 서류를 전달해 주셔야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력서 지금 혹시 한 부 출력해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뽑아야 돼요. 그러면 이력서 한 번은 뽑아주시고요. 혹시 도민은행 통장이랑 연결된 그 카드 안에요. 잔액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서류 준비하실 때요. 서류 봉투 같은 것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서류 봉투 안에 이력서랑 그 잔액 다 빼주신 카드를 같이 저 동봉해 주시고요. 봉투는 꼭 밀봉을 잘 하셔서 저희 직원분한테 전해 주셔야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멀쩡하잖아요. 예. 이 멀쩡하게 정말 이렇게 하고 사기를 당하게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본건은요. 예. 취직 희망자한테 사원증 답제를 위해서 현금카드하고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속이고 건네받아가지고요. 예. 대포 통장으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말도 안 돼. 현금카드가 왜 필요해요? 현금카드에 이제 사원증을 답제해준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근데 이거 속아 넘어갈 만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상적인 회사라면은요. 그 급여 이체를 위해서 대금 통장 사본 정도는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만은 본건처럼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예금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실물과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면은요 100% 지역금융 사기입니다. 많이 이런 사기 당하나요? 종종 저희 감독원에 신고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예. 근데 먼저 가짜 문자 보내고 이걸 보고서 전화를 걸어오게 하는 그런 수법도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빨리 일쪽으로 전화를 해라 등과 같은 가짜 문자를 여러 사람한테 보낸 다음에요. 이것을 보고 전화를 온 사람들한테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당장 필요한 조치를 해라 라는 식으로 속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그 조치를 하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서 안전계좌로 돈을 보내라든지요. 예. 돈을 찾아서 집에 갖다 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니까 맡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진짜 금감원이 많이 도용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자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은요. 주위 사람들이나 경찰서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도 혹시 걱정이 되신다면
문자에 찍혀있는 전화번호보다는요. 114에 직접 전화해서 해당 은행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정확한 전화를 확인을 하고요. 네. 그쪽으로 직접 전화를 해보시면 다 100% 사기라는 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또 유행하는 신종 사기가 또 있다고요? 예, 이제 신용 상태가 나쁘면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요. 신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신 통장에 돈이 입출금이 많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입금해 줄 테니까 그걸 찾아서 다시 내한테 줘라. 이러면 신용이 높아진다. 이렇게 속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보이시피싱 피해 자금을요.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입금시켜서 찾는 방법이거든요. 옛날에 그 꽃다발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최근에 그 꽃집에 꽃다발을 갖다가 사겠다고 500만 원짜리 사겠다고 하고요. 쌀집에다가 가짜 문자 보내가지고 쌀집에서 쏘가서 돈을 송금한 후에 꽃집 가서 꽃다발 가져가는 방법하고 유사하죠. 그렇네요. 이게 아마 다 대포통장 단속이 강화되니까요. 저 신용자의 그 정상적인 통장들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 뭐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잘못하면 그 사기꾼의 사기 그 현금 인출책 조직원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제안을 받으시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성수용 팀장님이 몇 가지 좀 그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이것만은 좀 명심해라 하는 것들을 좀 들려주세요. 네, 지금 사기 수법이 날로 진흥화 규모화되고 있어요. 신종 변종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딱 이 방법이다 저 방법이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결국 사기범들이 하는 것은요.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요. 맹의도용, 보안 강화, 예금 보호 조치 등의 말을 하면서 돈을 어디로 송금하라든지 돈을 찾아서 어디에 보관하라든지 하는 것이 정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을 내놔라고 하면 이건 바로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인이나 경찰서, 금융감독원 등과 상의하신 이후에 조치하셔도요. 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은행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온을 해두면 온을 하지 않으면은요 인터넷 뱅킹이나 ATM 인출 등 비대면 거래가 전혀 안 되게 하는 다양한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는 꼭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일일 송금 한도를 평소 거래 규모에 맞춰서 하향 조정해 주시고 보안카드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가 한 명 다 나와 있어서 노출되면 사기에 바로 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일 비밀번호 생성기 같은 OTP를 사용하시면은요 만에 하나 노출된다 하더라도 한 건 정도만 좀 피해를 보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시피싱이 국민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요. 신속 편리함보다는 금융 안전을 중시하는 금융 거래 습관이 평소에 갖춰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팀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은행에서 스마트폰에서 온을 해두어야 되니까 온 오프할 때 온을 해둔다. 일부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폰에서 보면 온 오프 기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려면 온을 해야 된다. 오프를 돼 있는 상태는 안 된다.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자신의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온 해놔야 된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온을 아예 안 하고 안 쓰고 이러면은 좋기는 할 텐데. 조금 불편한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내 금융 정보가 탈취당했다면 내가 스마트폰에서 오프 상태가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내 돈을 빼나가고 싶어도요 안 빠져나가는 이런 이점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불편과 안전의 조화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국민의 돈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의 성수용 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된다 안심이 된다 KB가족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손해보험.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김은경의 세상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 하셨습니다. 국제 금값이 9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2010년 3월 이후에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또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이런 것들이 수요 부진을 낳아서 금값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3부에서 국제 금값 하락의 배경과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의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